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에 전해드릴 소식은 카니발 풀체인지 공식 세일즈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셀링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만 뽑아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공식 문서에서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이 자료는 카니발 풀체인지 카니발 멤버스 카페에서 이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4세대 카니발 탄생이라는 목차가 나와 있죠. 제일 첫 장인 핵심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기존 미니밴과 차별화된 강렬하고 다이나믹한 디자인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나왔던 내용들과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첫 장은 패스하고요. 두 번째 장에는 외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았는데요. 안쪽 램프가 상향등이고 바깥쪽 램프가 하향등입니다. 방향지시등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LED가 아닌 벌브 형태입니다. 그 위로 감싸듯 LED 주간 주행등이 자리 잡고 있고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역시 상향등, 하향등의 위치는 같습니다. 방향지시등의 포지셔닝과 방향지시등 벌브 타입이 아닌 LED로 되어 있죠. 또 하나의 차이는 프로젝션은 LED 헤드램프는 주간 주행등 위치에 포지셔닝과 방향지시등이 LED로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후드와 라디에이터 그릴은 와이드해지고 램프와 연결된 디자인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프론트 범퍼 역시 투톤으로 적용되어 디자인의 무게중심을 상향시키고 와이드 스키드 플레이트를 통해 균형감 있는 이미지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LED 포그램프는 LED 헤드램프와 조화를 이루어 가로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장에도 외관에 대한 설명인데요. 측 후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어 램프에 대한 설명이 있죠. 벌브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테일 램프와 스탑 램프가 벌브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 테일 램프 역시 벌브 타입이죠. 반면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스탑 램프 역시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안쪽 바깥쪽 모두 LED가 적용되고 가장 리어의 모습을 판가름하는 라이트 가이드가 들어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옵션을 반드시 넣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리어 범퍼와 C필러 가니쉬에 18인치, 19인치 휠이 적용되었다고 설명되어 있고요. 다음은 실내 공간에 대한 설명인데요. 특별하게 가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고요. 9인승 실내 배열의 모습인데요.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다는 장점이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시트 배열의 모습입니다.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납 공간으로 확장형 센터 콘솔과 1열, 2열, 3열 컵홀더, 시트백, 멀티포켓 설명까지 있죠. 1열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설명되어 있고요. 곳곳에 USB 단자가 있어 IT 기기 충전에 제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속 공간에 대한 설명서인데요. 우선 9인승의 경우는 2열 파워 리클라이닝 시트가 적용되고 7, 9인승의 경우 운전석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시트 조절이 기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인승 2열 통풍 시트는 시트 쿠션뿐만 아니라 시트백까지 통풍 기능이 제공되며 3열 쿠션 팁업 앤 슬라이딩 시트가 되어 2열 후방 공간 활용성을 증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4열 시트 싱킹과 함께 사용 시에는 최대 적재 공간 확보까지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팁업하고 싱킹한 모습입니다. 정말 넓어 보이긴 하네요. 11인승의 경우는 2열, 3열 센터 점프 시트를 적용하여 3열, 4열 승객 승하차의 편의성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죠. 7인승 후속 공간이죠.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적용으로 독보적 공간감과 편의성으로 차별화된 2열 스페이스를 구현하였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버튼별로 상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릴렉션과 리턴이 원터치 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릴렉션 상위 버튼을 지속 터치하면 시소 타입이 되고 레그 레스트 전후 조절 버튼과 상좌 조절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아래 쿠션 릴렉션과 상하 조절이 되고요. 끝에 긴 레버는 시트백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2열의 윙아웃 헤드레스트는 승객의 머리 측면과 목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각도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로 설명되어져 있고요. 2열 열선 통풍 시트 모두 7인승에서는 가능합니다. 2열 전후 좌우 슬라이드는 되지만 전동은 아닌 수동 형태로 되어 있고요. 7인승의 3열은 6대4 싱킹 구조로 3열 및 러기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원에 대한 공식표인데요. 전장부터 휠 베이스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레그룸만 기존 카니발과 비교해보면 2열의 경우 9인승, 11인승에 해당했을 때 20mm 정도 넓고 7인승은 13mm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3열은 9인승, 11인승 기준 49mm, 7인승은 41mm 정도 넓어졌습니다. 숄더룸은 인승 구별 없이 기존보다 2열이 4mm, 3열이 1mm로 큰 차이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휠 베이스가 30mm만 늘어났지만
전 시트 열이 넓어진 것은 3세대 플랫폼으로 공간 활용성이 더 좋아진 덕분 같네요. 펠리세이드와도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휠베이스는 190mm나 더 카니발이 깁니다. 2열 레그룸은 펠리세이드가 오히려 근데 32mm 더 기네요. 하지만 3열에서는 카니발이 펠리세이드보다 무려 115mm나 레그룸이 넉넉합니다. 역시 3열의 승패는 카니발의 압승이네요. 3열 활용도가 크신 분들은 카니발로 무조건 가셔야 하는 이유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3열은 트렁크 용도로만 사용하고 2열을 좀 더 여유롭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펠리세이드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적재성과 화물 용량에 대한 비교표인데요. 패밀리카이기에 정말 중요한 수치이죠. 이 자료는 이제까지 없었던 공식 자료입니다. 살펴보면 적재고, 다시 말해 짐을 싣고 내릴 때 중요한 바닥에서부터 트렁크 높이를 나타내는데요. 기존보다 조금 더 낮아졌네요. 26mm 낮아졌고요. 다시 말해 짐을 싣고 내리기가 더 편리해졌다는 말이죠. 펠리세이드보다는 140mm나 낮기에 이건 카니발의 또 압승입니다. 테일게이트 개구부 폭은 어떨까요? 이건 적재고와 달리 넓을수록 더 좋은 거죠. 현행보다 19mm 늘어났고요. 펠리세이드와 비교해서는 31mm나 개구부 폭이 넓어 큰 짐도 넣고 빼기가 좋아졌습니다. 화물 용량은 어떨까요? VDA 기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트렁크의 크기 측정 방법 중 하나의 방식으로 벽돌만한 크기 1리터를 기준으로 트렁크 용량을 재는 방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500개가 들어간다면 500리터가 된다는 뜻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열 후방이라는 건 3열, 4열 시트를 접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보다 122리터나 더 적재가 가능하고요. 펠리세이드에 비하면 938리터나 적재성이 좋습니다. 즉 벽돌 938개가 더 실린다라는 거죠. 3열 후방은 4열 시트만 접었을 때죠. 펠리세이드는 3열 시트를 세워놓고 남은 트렁크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기존 대비 138리터 더 적재가 가능하고요. 펠리세이드 대비 373리터나 더 적재 가능합니다. 화물 공간은 VDA 기준과 달리 길이, 폭, 높이를 뜻하는 것인데요. 3열 후방 기준입니다. 기존 대비 길이만 68mm 길어지고 나머지 폭, 높이는 같습니다. 펠리세이드의 길이는 269, 폭은 154, 높이는 288mm나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짐칸에 있어서는 당연히 카니발이 펠리세이드보다 월등히 우세하죠. 또한 저상화 설계로 1열, 2열 스텝 지상고를 10에서 28mm나 기존보다 낮춰 운전자와 탑승객의 승하차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3열 승하차 보조 핸들도 승하차성 편의성을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플래그 타입 아웃사이드 미러로 사각지대를 줄여줬고 3열 벨트 라인을 69mm 하향을 통해서 실내에서 외부를 바라다보는 높이를 낮춰 탑승객의 개방감을 높였다고 하네요. 그래도 C필러 윈도우는 너무 작은 것 같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었죠. 파워트레인별 출력과 토크 연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미 알고 계셔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7 에어백 시스템으로 충돌 상황에서도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새로 적용되었고요. 그래도 패밀리카인데 센터사이드 에어백이 안 들어간 건 조금 아쉽죠. 이건 역시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할 텐데요. 페이스리프트 때는 센터사이드 에어백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으로 차량 정면 또는 측면 충돌 사고로 에어백 전개 시 차량의 적절한 자동 긴급 제동을 통해 2차 사고 및 다중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안전주의 편의사항 설명서인데요. 이건 역시 기존 도도TV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이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설명인데요. 이 역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 패스하도록 하고요. 신사양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좀 미비하였기에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 우선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차량 주변에 일정 시간 대기 시 파워 슬라이딩 도어 자동 열림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 닫힘 기능은 없습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역시 스마트 키를 소지한 운전자가 차량에서 일정 거리로 멀어지면 테일게이트가 자동 닫힘 기능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좀 주의를 해야 할 것이 혹시나 아이를 트렁크 주변에 세워놓고 아빠나 엄마가 짐을 나른다라고 키를 소지한 채 멀어졌다가 트렁크가 자동으로 닫혀 아이가 다칠 수 있는 사고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리한 만큼 안전도 꼭 신경 써야겠죠. 그리고 기아 디지털 키는 스마트폰이나 NFC 카드키로 차량 출입 및 엔진 시동 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키입니다. 이제는 신차에서 익숙한 공기청정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후석 보조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서 쾌적한 후석 거주 환경도 제공한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빌트인 캠이 보조 배터리 포함 장착되어 주행 중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기록하고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마도 음성 녹음 기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시 음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별도의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도 팁일 듯 합니다. 상품 운영에 대한 셀링 포인트를 적어 놓은 설명서인데요. 프레스티지부터 시그니처까지 주요 포인트를 적어 놨습니다.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카니발 디젤 가솔린 제원 비교와 경쟁 차종 비교 제원표인데요. 그리고 내장 컬러별 실내 사진들입니다. 와, 정말 카 마스터님들 이거 다 숙지하시려면 힘드시겠는데요. 그래도 고객님들을 위해 멋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 공식 세일즈 가이드 주요 포인트 내용 위주로 리뷰를 해드렸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